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독서 주제통합 4 과점시장에서 기업 간의 경쟁과 균형이라는 제시문을 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볼게요. 총 가와 나 주제통합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제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은요, 우리 간단하게 표를 이해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는 과점시장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간단한 첫 번째 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 A가 가격 유지 전략을 하고 기업 B가 가격 인하 전략을 쓴다면 기업 A는 50이라고 하는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기업 B는 60이라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를 해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요, 다른 경기자, 즉 기업 B는 기업 A, 기업 A는 기업 B 이런 행동을 추측해서 자신의 보수는 어떤 것, 이윤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이윤, 즉 보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부분이 나올 거예요. A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A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기업 B가 가격 유지 전략을 쓴다라고 하는 거지. 기업 B가 가격 유지 전략을 쓴다라고 했을 때 기업 A에서 가격을 유지하면 이윤이 100이고 가격을 인하하면 이윤이 120이에요. 그럼 너네들이 기업 A면 어떤 거 할래? 가격 유지할래? 가격 인하할래? 당연하지. 가격 인하의 보수가 더 크니까 가격 인하 쪽으로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럼 만약에 기업 B가 가격 인하 정책을 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격을 인하했을 때 기업 A가 가격을 유지하면 50의 이윤을 얻고, 가격을 인하했을 때 기업 A가 같이 가격을 이하하면 70의 이윤을 얻어. 그럼 또 뭐 하는 거야? 기업 A는 가격 인하가 70이니까, 그죠? 50보단 70이 많으니까 가격 인하를 선택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표에서 보면은 기업 A는 기업 B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어떤 것을 결정을 하게 될 거다? 가격 인하라고 하는 최적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설명인 거예요. 이해가지? 그렇다면 자, 기업 B는 이미 뭐냐면 기업 A는 가격 인하라고 하는 전략을 이미 선택을 해놨어. 기업 A는 가격 인하라고 하는 전략을 선택했어. 그럼 가격을 인하했을 때 기업 B가 가격을 유지하면 얼마의 보수? 30의 보수를 얻고, 그리고 기업 B가 가격을 인하하면 20의 보수를 얻어. 그럼 기업 B는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격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죠? 기업 B는 그러면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격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요 가로축과 요 세로축이 만나는 이 부분 있죠? A는 120의 이윤을 얻고 기업 B는 30의 이윤을 얻는 것.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각각 최선의 전략을 선택해서 하나로 이룬 것. 이걸 바로 뭐 한다? 내시균형이라고 한다. 이 내시균형은요, 누구의 이름을, 미국의 경제학자 존 내시의 이름을 따서 내시균형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A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럼 2번 문제를 보세요. 2번의 답은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A에게 가격 인하가 우월 전략인 이유는 A가 가격 유지를 선택할 때보다 가격 인하를 선택할 때 잘못됐지. B의 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B의 보수가 B의 이득이 감소해서 이 전략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제시문에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어휘는 아니고 그 문맥상 바꿔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A, B, C, D, E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문제를 다 읽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는 자, 누구에 관련된 것이냐면 프랑스의 경제학자 크르노가 고향한 크르노 모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의 그 첫 번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산출량을 결정하기 전까지 두 기업 중 어느 기업도 상품의 시장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기업은 상대 기업의 산출량 수준을 예상하고 이를 고정된 값으로 받아들인 후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결정한다. 즉, 상대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각 기업의 축적된 변화는 뭐다? 빵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표에 대한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지? 세로 측은 기업 D의 산출량, 가로 측은 기업 C의 산출량입니다. 그러면 기업 C가 이런 산출량을 요만큼을 갔을 때 기업 D의 반응 함수는 이렇게 될 것이고 D가 됐을 때 C는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 얘도 뭐가 있냐면 가운데서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크르노 모형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 제시문과 비교했을 때 내시 균형이란 말과 크르노 모형의 균형이란 말은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 그렇죠. 일치하겠지. 자, 요 정도로 보고 그러면 자,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3번 문제예요. 가의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 되겠어요? 요걸 기억하면 되겠지. 2번이 되겠지. 각 기업은 자신의 산출량이 변화하더라도 상대 기업의 산출량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왜? 고정된 값으로 받아들인 후. 즉, 빵이다. 라고 분명히 어디에 제시문이 나와 있으니까 3번의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4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4번의 기억은 뭐였어요? 내시 균형이었고 니은은 크르노 모형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역시 얘도 5번을 보시면 니은은 상대 기업의 산출량 결정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분명히 얘기했죠. 각 기업의 최적 산출량을 결정하는 상황에서의 균형이므로 산출량 경쟁이 이루어진 과점 시장에서의 내시 균형이라고 했다. 내시 균형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먼저 확인해 볼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역시 적절한 거네요. 답은 2번입니다. 가와 나 모두 과점 기업이 상대 기업의 행동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가격을 인하할 것이냐, 그죠? 유지할 것이냐, D 기업의 산출량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C 기업의 산출량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최적 전략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과점 시장의 균형을 도출하고 있다. 분명히 가의 첫 번째 문단에 과점 시장이라고 나와 있고 나의 첫 번째 문단에도 과점 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6번 문맥상 A와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B가 현재 가격을 유지하든 인하하든 6번에 1번 B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적절하죠? B A에게 가격 인하라는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번 A가 가격 인하에 다른 전략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분명히 얘기했었죠. 적절하죠? C 최선의 반응을 하고 있다. 3번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D를 봐볼까요? 자신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 대비 상대 기업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에 대한 예측치. 4번 상대 기업의 행동 변화량에 대한 예측치를 자신의 행동 변화량으로 나눈 값.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6번에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도표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는 좀 칠판을 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볼게요. 이 표를 보면 되겠네.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했었잖아, 그지? 뭐 유지할 거냐, 인양할 거 똑같은 말이겠죠. 1번 볼게요. 갑이 선도자로, 일단 갑을 선도자로 보는 거예요. 갑이 선도자로 행동한다면 갑의 산출량 결정 시점인 추종자인 을의 산출량 결정 시점에서 선행함으로 갑의 산출량에 대한 을의 추측된 변화는 0이다라고 제시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적절한 거예요, 무조건. 2번, 갑이 선도자로 행동한다면 추종자인 을의 반응함수는 갑이 산출량을 유지하면 그죠? 자신은 산출량을 증대하고, 봐봐. 얘는 450 얻으려고 유지하면 기업을은 100보단 120이 나니까 증대를 하겠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갑이 산출량을 증대하면 을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130보다는 150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이니까 유지하려고 하겠지. 2번 선택지도 적절한 것. 이해 가죠? 3번, 갑을 선도자로 갑은 추종자인 을의 반응함수를 고려해 산출량 증대를 선택하고 그리고 을은 산출량 유지를 선택함으로써 균형이 성립한다. 그렇겠죠. 3번도 적절하겠죠. 4번, 갑과 을이 동시에 산출량을 같이 한대요. 선도기업이 아니고 갑과 을이 같이 한대요. 그러면 균형이 성립하지 않지만 갑과 을 중 하나가 선도자로 다른 하나가 추종자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균형이 성립한다. 맞겠죠. 자,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갑과 을은 모두 자신이 추종자로 행동할 때 비해 선도자로 행동할 때 더 많은 보수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기업 을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추종자가 되었을 때는 150을 얻었었잖아, 아까 전에. 근데 얘가 선도자가 되면 뭘로? 130을 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추종자로 있을 때가 훨씬 더 크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표에 대한 이해와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제시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주제 통합 제시문을 같이 해봤어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시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